자, 데이터 분석 모델과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가 없어. 자, 그 과정에서 그냥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자, 이런 의사결정을 막는 장애 요소 세 가지를 보통 구분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자,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편향된 생각이야. 자, 그 세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인데요.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문제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현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A인 경우에는 이게 맞아. B인 경우는 이게 맞아. 이게 맞겠어요? 아니죠.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요. 자,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장애 요소 세 가지는 뭐다? 고정관념, 편향된 생각, 프레이밍 효과다. 프레이밍 효과는 이 개념을 자체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걸 우리는 어디에 저장을 해놨냐면 무엇을 이용을 할 수 있냐. 데이터 분석 모델과 방법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델과 방법론을 먼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데이터 분석 모델은 분석 과제의 특성과 요구사항의 달성 수준, 그리고 조직의 역량에 적합한 절차 및 도구를 우리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각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데이터 준비하고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결과 적용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형태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쓸 수 있는 모델은 뭐냐? 자, 방법론도 실은 그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의미가 좀 틀려요. 생명 주기에 따른 상세한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과 산출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화된 문서를 우리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분석하고 저장하고 이런 각 단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에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실은 조금 더 내려가면은 큰 틀에서는 모델은 순차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할 거냐, 고객과 상호작용하면서 할 거냐, 이런 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각각 방법 모델에서 어떤 상세한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각 절차 단계별로 어떤 산출물을 도출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델의 종류들을 이제 몇 가지 볼 겁니다. 아까 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폭포수 모델입니다. 워터폴 모델이라고 하고요. 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 시스템 통합, 관리, 유지, 보수. 요 단계들이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뭐다? 폭포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에 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얘의 단점은 뭐냐면 후반부에 가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분석 요소들이 식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변경 비용, 즉 변경에 대한 노력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분석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타입 모델이에요. 아까 제가 고객과 밀접하게 분석하는 모델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게 프로토타입 모델이에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용자의 기본적 요구사항에 따른 모델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고 고객한테 보여준 후에 사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모델 그 분석 대상을 개선하고 보완해가는 모델을 프로타입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 프로타입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줘. 그러고 나서 고객한테 검토받아. 오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상세하게 절차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근데 고객이 딱 평가했더니 뭐예요? 야,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것 좀 더 추가해 주세요. 혹은 이거는 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를 딱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눈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겠죠, 자꾸. 근데 반대로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이 용이하다. 사용자와 이걸 분석하는 자는 눈높이가 맞춰진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기 시에는 어떻게 돼요? 자, 비경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나선형 모델입니다. 나선형 모델. 자, 실은 이게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SDLC에도 이제 이 나선형 모델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얘는 아까 이제 반복적, 즉 앞에서 얘기했던 폭포수 모델과 그리고 프로타입 모델을 섞어 놓은 거예요. 자, 폭포수 모델은 크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요 밖에 있는 계획, 분석, 즉 위험 분석, 개발 및 검증, 고객 평가 이 단계를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각 단계별로 핵심이 뭐냐? 보시면 여기 위험 분석에 보시면은 고객한테 뭘 만들어줘요? 네, 프로타입을 보여줘요. 그걸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확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폭포수 모델 영역인 거야. 폭포수 모델, 여기가 폭포수. 여기는 프로타입 모델 영역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분석 프로젝트, 2단계 분석 프로젝트 이렇게 나눠서 크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용이해. 근데 다만 대규모 분석 과제에 적합한 모델이다. 그리고 여러 번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각각 단계별로 나온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에자일 모델입니다. 에자일도 실은 반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복. 그래서 특정 단계, 뭐 예를 들어서 분석까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딱 진행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다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자,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한 번 했어 그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단계는 순차적이고 즉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만 반복을 수행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에자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키워드는 이렇게 달라져요. 고객의 협업 중심적으로 반복 점진적으로 하는 개발 모델을 분석 모델을 우리는 에자일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분석 방법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세한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 산출물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통계학적이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석 방법론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론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이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일단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에서 뭐 찾는 거라고요? 숨겨진 의미나 패턴을 마이닝, 캐는 거. 발견하는 방법을 우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자, 이 기법을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KDD, Knowledge Discovery in DBS 분석 방법론. 두 번째는 CRISPDM,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분석 방법론. 세 번째는 세마. 요거는 절차에 여기 앞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름을 지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마 분석 방법론이고, 요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냥 절차이기 때문에 위에 거 이해하시면 밑에 것도 따라오니까 세 가지를 중에 첫 번째 KDD 분석 방법론. 가장 이전에 많이 활용했던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석 방법론이에요. 자, 1996년 파이아드가 정리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의미 있는 지식을 탐색하는 마이닝부터 기계학습 등에 응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방법론입니다.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요. 세 번째는 분석하기 위한 용도의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요. 거기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머신러닝, 통계 분석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미와 패턴을 발견을 하고요. 그럼 발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게 KDD 방법론입니다. 절차 중요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다음은 CRSPDM이 나오거든요. CRSPDM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6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와 헷갈리는 거야. 근데 명확한 차이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RSPDM은 1996년 유럽연합 ESPRIT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4개 계층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한 6단계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6단계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첫 번째 층. 각 단계별로 이런 타스크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세분화된 타스크를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단위 액티비티들을 정의해 놓은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론이 뭐다? 네, CRSPDM이에요. 이 4단계도 혹시 모르니까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ADSP에서는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냐? 자, 이 단계, 이건 뭐냐? 라는 거 나오고요. 이 단계의 구체적인 수행 액티비티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 혹은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요 레벨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요 표를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KDD랑 구분해야 될 게, KDD는 아까 몇 가지 절차 있었었죠? 앞으로 가볼까요? 5가지 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럼 CRSPDM 몇 절차? 6개의 절차가 있어요. 다 비슷해. 자, 요게 핵심이야, 요게. 자, 아까 뒤에 가면 아마 비교표가 나올 텐데, 자, 요걸로 볼까요? 저걸로 봐보시면, 자, KDD는 데이터 선택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CRSPDM 뭐부터 시작해요? 비즈니스 이해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선택과 전처리는 CRSPDM에서는 데이터의 이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데이터 변화는 데이터 준비, 마이닝은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모델링. 실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평가 단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CRSPDM은 뭐예요? 평가 단계 동일하게 가지는데 해당 우리가 개발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어디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개, 요 비교 기반으로 구분을 하시고, 자, 여기 있는 CRSPDM에 있는 각 영역별 어떤 역할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자,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 데이터 분석 방법론 지금 앞에서 봤던 KDD하고 CRSPDM은 각 단계별, 즉 방법론이야. 절차하고 그 절차별 수행하는 액티비티, 요 필요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산출물들 이런 것들로 딱 정의를 해놨다면 얘는 뭐까지 붙냐? 프로젝트 계획까지도 붙어요. 자, 일단은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이야. 얘는 우리 아까 CRSPDM 몇 단계였죠? 4단계. 얘는 몇 단계? 3단계예요. 계층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절차 관점에서의 단계는 크게 5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5단계 맞나? 맞죠? 5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 프로세스, 요걸 스텝이라고 해요. 스텝을 묶어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 타스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5단계 이 절차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KDD하고 CRSPD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프로젝트 관리의 측면을 포함을 시켜놨다라고 했어요. 그걸 여기 분석 기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시면 주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스텝,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요걸 묶어서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뭡니까?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두 번째,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분석 과제도 프로젝트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리스크, 위험 계획 수립을 분석 기획에서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데이터 준비네요. 자, 여기에도 데이터 준비가 있고, 데이터 분석에서 또 데이터 준비가 있어요. 이 2가지 구분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점검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데이터 정합성 점검이라고 해요. 자, 그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는 필요 데이터 얻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텍스트 분석. 왜? 빅데이터에는 비정형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EDA라고 하는 이 그림도, 이 그래프도 그려보고 저 그래프도 그려보고 두 변수 간의 관계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탐색적 사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탐색적 분석 EDA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여러 알고리즘들을 바꿔가면서 실제 모델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델링.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탐색적 분석하고 모델링 아주 둘 다 중요해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든 모델링에서 나온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모델 평가 및 검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게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델링 끝났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델을 적용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 하는 거고, 설계 및 구현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개발된 모델을 다시 어떻게 돼요? 예쁘게 만들어진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적용하고 끝나나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딱 모델 주어진 데이터로 만들면은 새로운 데이터는 안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델도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평가 및 전개 단계. 평가 및 전개의 주요 프로세스는 모델 발전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페이지 이 단계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 프로세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머릿속에 꼭 담아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